네, 오늘은 클럭 스프링의 구조와 그리고 작동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클럭 스프링 두 개를 제가 단품을 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쪽은 인플레이터, 에어백 인플레이터와 에어백, 그리고 여기가 조향 핸들이 되겠습니다. 네, 우선 클럭 스프링 같은 경우는 조향 핸들과 그리고 조향 칼럼 사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주는 역할 같은 경우는 SRS 시험에서 최종적으로 에어백을 전개시키기 위해서는 인플레이터로 전기가 들어가야 되죠. 근데 문제는 이쪽에 전기 배선이 들어가기 위해서 뭐 배선을 연결해 놓으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면요. 우리 핸들은 이렇게 조향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죠. 그러면 배선이 꼬이고 결국에는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치가 핸들 축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이 장치는 이렇게 들어가겠죠. 한번 제가 조립을 실제 해보겠습니다. 먼저 클럭 스프링, 그리고 조향 핸들, 그리고 이렇게 핸들 뚜껑이 들어갔어요. 그랬으면은 이 핸들 뚜껑에는 뭐가 있죠? 네, 이렇게 인플레이트가 있죠. 지금 보시면은 이 노란색 커넥터 하나 보이는데 이 자체 커넥터가 인플레이트에 이렇게 꽂히면서 에어백에 전개 신호를 넣어주는 장치입니다. 근데 핸들이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핸들이 돌아가면은 보세요. 핸들이 돌아가면은 이 클럭 스프링 또한 이렇게 핸들과 마찬가지로 돕니다. 반대로도 돌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한쪽으로 계속 돌아버리죠. 안에 배선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배선 같은 경우는 우리는 뭘 한다면 핸들을 이렇게 좌우로 돌릴 때 안에는 종이처럼 얇은 배선이 들어가 있는데 이 배선이 꼬여서 단선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결국엔 클럭 스프링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안에는 배선이 꼬여 있는 구조를 보자면 한쪽 끝에서 반대쪽 끝까지는 5바퀴고요. 핸들은 먼저 정위치, 중간 위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좌나 우로는 2바퀴 반 정도씩 움직입니다. 항상 이 클럭 스프링 정비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처음에는 락 장치를 하거든요. 지금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클럭 스프링 바디에 지금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 하나 돼 있죠. 그리고 여기 노란색 스티커에도 표시가 돼 있죠. 이 상태로 클립이 들어가서 이게 움직이지 않게끔 해줍니다. 정비하실 때도 클럭 스프링을 장착하고 클립을 빼고 핸들을 달아야지 임의로 이게 만약에 돌려서 장착을 해버리면 금방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실제 이 클럭 스프링이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조향 핸들을 좀 이렇게 조향하실 때도 핸들을 끝까지 돌리는 거 이거는 좀 피하셨으면 합니다. 클럭 스프링이 만약에 이 내부 그 배선이 단선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요. 에어백 전개는 안 되는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에어백 경고등이 점등됩니다. 우리 계기판 클러스터에 보면은 빨간색으로 에어백 경고등 뜨는 경우 있죠. 그건 대부분 이 클럭 스프링이 나간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랬을 때는 자기 진단기를 물려서 고장 진단 하잖아요. 이랬을 때 뭐 클럭 스프링 저항 과다 이런 말이 뜹니다. 에어백 점검 또는 클럭 스프링 저항 과다란 말이 떠요. 그래서 이 저항 과다란 말이 뜨는 이유가 이 배선이 내부 배선이 단선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단선되면은 저항값이 증가하기 때문에 경고등이 점등되고요. 또한 스캐너 또한 그렇게 고장 진단을 판단하게 돼서 결국에는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기는 정상적인 건데 한번 제가 실제로 해보겠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5바퀴 반. 보세요. 딱 5바퀴 반 오죠. 그래서 5바퀴 반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2바퀴 반보다는 약간 더 도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 만약에 이렇게 해놓고 조립했다가는 이거는 핸들 한 번 돌리자마자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항상 얘들은 중심이죠. 핸들 중심. 그러니까 2바퀴 반 정도 위치에서 처음에는 고정 클립이 꼽혀 있습니다. 이렇게 일치했을 때 그 상태로 조립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에어백 경고등 떴을 때는 이거 부품 교환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자동차 같은 경우는 중형차 기준으로 한 3만원에서 4만원 돈 합니다. 내부 구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지금 클럭 스프링 이 밑에는 이렇게 락 장치가 이렇게 다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락 장치를 좀 제가 다 이렇게 풀면은 보세요. 지금 한 6군데의 락 장치가 있는데 네, 락 장치를 딱 다 풀어보니까 네, 좀 볼게요. 밑에 케이스 빠졌고요. 안에 이렇게 필름으로 배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쭉 빼볼게요. 한번 보세요. 쭉 빼볼게요. 쭉 빼보면은 결국에는 이게 어디로 나가냐? 요리 나가는 거예요. 됐죠? 네, 여기는 납땜 작업으로 처리가 돼 있고
이쪽에 무수히 감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핸들이 돌아갈 때도 원활하게 에어백 모듈에서 인플레이터로 에어백 전개를 위한 전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가 클럭 스프링입니다. 그래서 클럭 스프링이 끊어질 때는 이 배선이 그냥 자체적으로 이렇게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절대 이렇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접속 단자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쪽이나 아니면 반대쪽으로 이쪽이 끊어지는 겁니다. 이쪽이. 이 안의 장치가 바로 단락바와 접속하는 단자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클럭 스프링은 보세요. 클럭 스프링은 지금 이렇게 커넥터가 꽂혀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 커넥터에서 이렇게 락 장치를 풀어주고요. 이게 이중 락 장치라 하거든요. 이중 락. 왜냐? 안전상으로 이중 락. 그리고 요 밑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뺐습니다. 이 안의 장치가 바로 단락바랍니다. 단락바. 그래서 방금 전에 풀어놨던 거 여기서 좀 분해를 한번 해보자면, 네, 여기 이 장치가 단락바예요. 네, 지금 빠졌죠. 핀이 있을 때는 처음에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 핀에는 보세요. 커넥터가 꽂히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두 개의 핀이 어떻게 돼 있죠? 이 단락바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에어백이 분해를 하거나 또는 전기 공급이 될 수도 있어서 폭발이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시키기 위해서 접지를 연결시켜주는 장치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접지를 연결시켜주는 건데, 그게 바로 에어백 점화 라인 중에서 하이선과 로우선을 서로 이렇게 단락을 시켜서 에어백 회로가 구성되지 않게 만들어주는 장치입니다. 보세요. 지금 이쪽으로 전원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공급이 돼야지 전개 폭발이 되겠죠. 근데 이게 두 개가 이렇게 딱 붙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죠? 플러스 마이너스 선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한 선이 되는 거예요. 두 선인데 결국엔 단락바가 붙었다는 것은 한 선이 됐다는 뜻이잖아요. 그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커넥터가 빠져 있을 때는 얘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이렇게 붙습니다.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커넥터가 빠져 있을 때는. 근데 커넥터가 빠져 있을 때는 보세요. 붙어 있지만 커넥터가 들어가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면 이렇게 단락바를 밀어버렸죠. 단락바는 간단하게 말하면 접지 장치예요. 접지. 근데 이렇게 단락바를 밀어버리니까 어떻게 됐을까? 이제는 플러스 마이너스 배선이 연결됐어요. 여기 한번 보시면은 지금 왼쪽과 오른쪽 그림이 있는데, 왼쪽 상태가 바로 단락 상태, 즉 커넥터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보세요. 커넥터가 빠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됐죠? 지금 이 자체가 단락바죠. 이렇게 단락바죠. 단락바가 지금 이렇게 핀에 붙어버렸죠. 이 핀에 붙었다는 뜻은 이 단락바가 이 핀에 이렇게 붙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접지를 시켰다는 뜻이죠. 근데 커넥터가 꽂히면 어떻게 될까요? 커넥터가 꽂혀버리면은 결국엔 단락바가 밀려 올라왔죠. 밀려 올라오면서 이쪽과 이쪽이 서로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회로가 구성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어백이 이 상태에서는 폭발할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는 폭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단락바의 작동. 이거는 단락바가 연결되지 않은 상태. 근데 인플레이터 안에도 저 안에 보시면 단락바가 설치되어 있죠. 저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상이나 또는 작동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도 단락바가 설치되어 있어서 우리 에어백 이거 폭발될 때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그렇죠. 소음과 그리고 폭발 압력이 높기 때문에 위험해서 사람들이 항상 이거 보면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커넥터가 꽂히지 않고서는 거의 인플레이터는 터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단락바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도도 안 터져요. 근데 이렇게 커넥터 있죠. 이 커넥터가 만약에 꽂혀 있는 상태로 이쪽으로 전기가 공급되면 그때는 터집니다. 그래서 에어백 정비하실 때 항상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실차로 가서 클럭 스프링 교환 작업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는 실차로 왔고요. 실차에서 실제 클럭 스프링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삼성의 SM3 차량이고요. 네, 핸들에는 이렇게 핸들 카바가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핸들 카바는 제가 미리 풀어놨긴 했지만 옆면에 보시면은 이게 그 별렌치로 풀 수 있게끔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풀어주면은 이렇게 핸들 카바가 탈착이 됩니다. 핸들 커버 탈착했고요. 다음 이쪽에 나사도 제가 미리 풀어놨는데 보세요. 이 나사였죠. 이렇게 핸들 중앙에는 이렇게 너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19mm로 이 너트를 이렇게 풀어주고 핸들에 힘을 줘서 이렇게 뽑아내면 됩니다. 이렇게 핸들도 뽑혔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보이는 장치가 방금 전에 설명했던 클럭 스프링입니다. 그래서 클럭 스프링은 양쪽에 다기능 스위치에 나사로 체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나사가 총 4군데가 조립이 되어 있는데 이 나사를 모두 다 풀겠습니다. 나사를 다 풀었고요. 그대로 이렇게 빼보면은 네, 맞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했던 단락바죠. 네, 그래서 이렇게 커넥터까지 제거를 하면은 클럭 스프링의 교환 작업이 끝났습니다. 장착하실 때 주의하셔야 할 거, 그렇죠. 중앙 위치 잘 맞춰라 했죠. 중앙 위치 맞춰서 조립하고, 그리고 핸들 꼽고, 그리고 핸들 커버까지 조립하시면은 정비 작업 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이 작업하실 때 특수공구만 하나 있으면은 쉽게 자가 정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정비소 가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자가 정비를 하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 팁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에어백 장치를 만지기 때문에 물론 단락바나 안전장치가 있지만 그래도 혹시나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배터리에 마이너스 단자를 풀어놓고 자동차의 전기를 차단을 시켜놓은 상태로 작업에 들어가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클럭 스프링의 구조와 그리고 교환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